네, 반갑습니다. 이두찬의 머니가 머니입니다. 오늘은 수학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. 수학 이론이라는 거는 실제 존재하는 경제 이론 이런 건 아니고 스노우폭스라는 김승호 회장님의 이야기에서 제가 조금 나와봤습니다. 수학이라는 거는 절이나 산사에 가면은 쉽게 볼 수 있는데요. 산에서 흐르는 물을 큰 절구 같은 돌멩이에 물을 받는 거를 수학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 수학이라는 거는 그릇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.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될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. 수학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수학을 만들 거며 이 수학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언제 부자가 되는지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수학 이론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지금부터 수학 이론이 뭔지, 수학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. 분명한 것은 부의 크기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수학의 크기, 즉 그릇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점입니다. 나는 10억을 벌 거야, 나는 10억을 모을 거야 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, 나는 100억을 모을 거야 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, 몇 천억을 모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. 즉 내가 원하는 부의 크기를 미리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. 그 수학의 크기를 정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부자가 되었는지, 부자가 되고 있는지,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로 일을 더 해야 되는지, 그만둬야 되는지 이 과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. 수학을 크게 만들어 놨다면 이 수학을 채우는 데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수학을 한번 채워놨다면 심한 가뭄이 들거나 물이 귀할 때도 빨리 물이 떨어지지 않겠죠. 반대로 수학의 크기를 작게 생각했다면 물은 빨리 채울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물줄기가 끊어지면 금방 메마르고 말겠죠. 심한 가뭄이 오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. 부도 마찬가지입니다. 천천히 만들어지더라도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부를 이루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천천히 나아가는 게 중요하죠. 처음부터 수학을 작게 생각했다면 빨리 수학을 채울 수는 있지만 늘 돈에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. 수학이 작다면 조금만 경기가 나빠져도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,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집안에 돈이 모자르면 생활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부의 수학을 키우는 일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나는 어느 정도의 수학을 원하는지 한번 고민해보고 부의 크기를 미리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부의 수학을 키우기 위해서는 행동 실천이 있는데요. 첫 번째,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을 구분해서 사는 소비 습관이 필요합니다. 부의 수학을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자동차가 필요한 상품은 자동차지만 고급 승용차, 이거는 필요한 게 아니라 원하는 게 되겠죠. 가방이 필요해요. 가방이 필요하지만 명품 가방은 원하는 거죠. 시계가 필요해요. 명품 시계는 원하는 겁니다.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상품이 많지만 이 필요로 하는 거를 다 원하는 걸로 채우려면 수학의 물이 모자르겠죠. 이렇듯 비용을 지불할 때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잘 구분해서 수학에 있는 물을 잘 사용한다면 안정적으로 수학에 채워진 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여기 적혀 있는 내용처럼 이자의 무서움을 아는 것입니다. 사업으로 큰 돈을 벌거나 장사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되면은 이자를 조금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. 이자를 우습게 생각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우선 지점장이 직접 찾아오고 은행의 창구를 거치지 않고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. 이런 상황이 되면 사업을 통해서 4% 내지 5%의 이자 부담을 하는 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내가 1억, 2억, 10억 빚을 내서 사업을 하면 그 은행에 내는 이자보다 몇 배의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과감하게 빚을 많이 내게 되는데요. 중요한 것은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 게 호경기만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. 불경기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외부의 위협을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 사업이 언젠가 무너질 수 있고 외부의 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자를 지불하고 부채를 끌어당기는 거에
이론에 대해서 부담이 없이 쉽게 한다면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힘든 고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. 즉,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번다는 건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이야기겠죠. 내가 내는 이자가 얼마나 큰 돈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 결국에 나의 돈 전체는 은행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. 수박에 담긴 물처럼 지금 담겨 있다고 해서 이게 영원할 거라 생각하면 안 되고, 담겨 있는 것도 아껴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. 그리고 물이 많으면 많은 대로 맞춰서 알맞게 써야 되고, 적으면 적은 거에 맞춰서 알맞게 써야 됩니다. 장마 때는 물이 굉장히 많겠죠. 이럴 때는 좀 더 많이 써도 크게 표가 나지 않을 거고, 가뭄이 들 때는 가뭄에 맞게 아껴서 써야 됩니다. 근데 늘 가뭄일 때도 장마 때처럼 물을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넘기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. 끝으로 수박을 다 채우고 나서 밖으로 흘러 넘치는 물을 잘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도전을 했다면 그 결실을 이루고 나서 수박 밖으로 흘러 넘치는 물 관리도 잘 해야 되는데요. 수박을 흘러 넘쳐서 가는 물이 하수구로 가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죠. 이 흐르는 물이 정원으로 가고 꽃밭으로 가고 논으로 가서 더 많은 생명과 수확물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내가 원하는 부를 이뤘다면 이 부에서 흘러 넘치는 물을 나의 부모님들을 최대한 보살피고, 친인척의 자녀들의 공부까지 신경 쓰며, 나아가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동료나 직원들의 미래의 부까지 이룰 수 있도록 생각을 해야 됩니다. 부자가 돼서도 그 뒤로 이로운 행동을 반복해서 그 부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요. 만약에 부자가 되고 나서 이로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부는 다시 끊어질지 모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회공헌 활동이나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것, 혼자만 부자가 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주변 사람들이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. 자, 지금까지 수박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산사에서 볼 수 있는 물을 받는 절구통 같은 걸 수각이라 부르고, 수각에 물을 채우는 것처럼 부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각의 크기는 본인이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고요. 이 수각에 들어오는 물을 필요와 욕구에 의해서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점. 수각에 받쳐진 물을 귀중하다 생각하고 잘 쓰셔야 될 거고, 수각을 흘러 넘치는 물 또한 함부로 둬서는 안 되고, 새로운 생명과 수확을 할 수 있는 좋은 에너지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. 지금까지 이두찬의 머니가 머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